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9번째 이야기. 공연, 재앙, 그리고 고백. 마릴라 아주머니, 저 잠깐 다이애나 만나고 와도 되나요? 2월의 어느 저녁, 동쪽 다락방에서 앤이 숨을 헐떡이며 내려와 마릴라에게 물었다. 이렇게 어두운데 왜 나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넌 다이애나와 하굣길에서도 붙어 있었고 저 눈밭에서도 30분 넘게 떠들다 들어왔어. 그러고도 할 말이 더 남았니? 마릴라가 짧게 대꾸했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저를 찾고 있어요. 아주 기니 할 말이 있나 봐요. 앤이 간청했다. 그걸 너가 어떻게 아니? 창가에서 신호를 보내왔거든요. 저희는 촛불이랑 마분지로 신호를 주고받기로 했어요. 창문에 촛불을 세워둔 다음 마분지를 촛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빡임이 많을수록 긴급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거고요. 마릴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련할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호놀이 하다가 커튼을 홀라당 태워먹거나 하진 않겠지?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이건 너무 재미있어요. 깜빡임 2번은 너 거기에 있니? 라는 뜻이고요. 3번은 응, 4번은 아니, 5번은 당장 와줘, 나 할 말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금 다이애나가 불빛을 5번 깜빡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도무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더 참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가보렴. 하지만 10분 내로 돌아와야 해. 마릴라가 비꼬듯 말했다. 애는 약속대로 제때에 돌아왔다. 비록 다이애나와의 중요한 대화를 10분 안에 끝내기가 절대 쉽지는 않았지만 애는 기어이 해내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은 다이애나의 생일이에요. 베리 아주머니께서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다이애나 집에 와서 놀다가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이애나 사촌들이 뉴비리지에서 오는데 엄청 큰 썰매를 가져온대요. 그리고 내일 밤에 열리는 토론클럽 공연에 참가한대요. 저도 보내주실 거죠? 그럴 거죠, 마릴라 아주머니? 저 너무 흥분돼요. 좀 차분해지지 그러니. 넌 안 된다. 잠은 네 침대에서 자야 해. 토론클럽 공연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아직 어린 여자애가 벌써부터 그런 곳에 다니고 그러면 못 써. 앤이 간청했다. 토론클럽은 교양 있는 모임이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했니? 벌써부터 공연에 다니고 남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어린아이에게 좋지 못해. 베리 부인이 다이애나를 보낸다고 한다는 게 놀랍구나. 애는 울상이 되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행사인걸요. 다이애나의 생일은 1년에 딱 1번뿐이잖아요. 그리고 생일이 흔한 일도 아니고요. 프리시 앤드루스가 오늘 밤에는 종을 울리지 마세요를 암송한대요. 정말 교훈적인 작품이잖아요. 게다가 합창대는 찬송가만큼 아름답고 애잔한 노래를 4곡이나 부른대요. 목사님도 오신대요. 그리고 연설도 하신대요. 목사님의 연설은 설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제발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부츠를 벗고 당장 침대로 올라가. 8시가 넘었다. 앤이 마지막 총알을 꺼내기라도 하는 양 말했다. 하나 더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베리 아주머니께서 저희더러 손님방 침실에서 자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애가 손님방이라니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다고요. 넌 네 방에서 자는 게 영광이야.
침실로 가거라, 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단을 밟고 방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곤히 잠든 척하고 있던 매슈가 이내 눈을 뜨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마릴라, 앤을 보내주는 게 어때?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죠? 저예요, 오라버니예요. 마릴라가 비꼬았다. 그야 너지. 매슈가 인정했다. 그럼 간섭하지 말아요. 난 간섭하려는 게 아니야. 내 의견을 전하는 건 간섭이 아니지. 내 의견은 마릴라 너가 앤을 보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자 마릴라가 맞받아쳤다. 앤이 달나라에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도 보내줘야겠네요. 보아하니 그러고도 남겠는데요? 저도 베리 씨 댁에서 잠만 자고 오는 거라면 허락하죠. 하지만 공연은 안 돼요. 거기에 가서 감기에 걸릴지도 모를 일이고 또 엉뚱한 생각과 흥분에 가득 차서 돌아올 거라고요. 그런 애를 진정시키려면 한 주가 걸려요. 아이의 성향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애에게 무엇이 올바른지도 오라버니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요. 난 너가 앤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해. 매슈가 단호하게 되풀이했다. 언쟁은 서툴지만 고집은 대단한 매슈가 아니었던가. 마릴라는 포기하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입을 다물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매슈는 마공 안에 가다 말고 마릴라에게 다시 말했다. 마릴라, 앤을 보내주도록 해. 마릴라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 하는 수 없이 항복하고는 거칠게 대꾸했다. 그래요. 보내주도록 하죠. 이제 속 시원해요? 애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행주를 들고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매슈 오라버니의 생각이고 난 손 뗐다. 너가 한밤중에 북적대는 대강당에서 나오든 낯선 데서 자다가 폐렴에 걸리든 난 모른다. 매슈 오라버니 책임이야, 앤셜리. 넌 지금 기름물을 바닥에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원. 앤이 미안하다듯 말했다. 제가 아주머니께 정말 고치덩어리죠. 전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실수를 할 법도 했는데 하지 않은 적도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모래를 가져다가 바닥을 닦을게요. 제 마음은 벌써 공연장에 가 있어요. 한 번도 공연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다른 애들이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외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매슈 아저씨는 제 마음을 읽으신 거죠. 매슈 아저씨는 저를 이해하신다고요. 공감을 얻은 기분. 정말 멋져요, 마릴라 아주머니. 애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침 수업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길버트 블라이스에게 받아쓰기에서 졌고 암산에서도 한참을 뒤처졌다. 하지만 공연과 손님방에서 잘 생각에 들떠서 평소에 비해 수치심이 덜했다. 앤과 다이애나는 하루 종일 종알댔는데 필립스 선생님이 엄한 사람이었다면 호되게 야단을 맞았을 것이다. 공연에 못 가게 되느니 애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온통 공연 이야기뿐이었다. 겨울 내내 2주에 한 번꼴로 모이던 에이번리 토론클럽이 무료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이번 공연은 도서관을 돕기 위한 큰 행사여서
입장료도 10센트를 내야 들어갈 수 있었다. A번니의 젊은이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준비를 해왔고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니 오빠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덩달아 들떠 있었다. 캐리 슬론을 제외하고는 9살이 넘는 학생들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캐리 슬론의 아버지는 마릴라처럼 어린 소녀들이 밤에 열리는 공연에 가는 걸 꺼려하는 분이었다. 오후 내내 캐리 슬론은 엉엉 울면서 더는 살지 않고 싶다고 죽을 소리를 해댔다. 수업이 끝나자 애는 완전히 들떴고 흥분은 점점 심해져서 공연이 시작할 무렵에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이애나와 우아하게 차를 마신 뒤 위층에 있는 다이애나의 작은 방에 올라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다이애나는 애의 앞머리를 퐁파두르 스타일처럼 볼록하게 만들어주었고 애는 다이애나의 리본을 예쁘게 묶어주었다. 두 소녀는 적어도 6번은 머리를 매만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다. 드디어 준비를 마치자 두 소녀의 뺨은 발그레해졌고 눈망울은 신이 나서 반짝였다. 솔직히 애는 다이애나의 멋진 털모자와 깜찍한 코트에 비하면 자신의 태도 없는 둥글 납작한 검정 모자와 집에서 만든 소매가 좁고 볼륨 없는 회색 코트가 초라해 보여 마음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애에게는 상상력이 있지 않은가. 애는 그걸 활용하기로 했다. 뉴비리지에서 다이애나의 사촌인 머레이 집안 아이들이 왔다. 밀집이 깔려있는 커다란 썰매에 담요를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애는 강당까지 신나게 썰매를 타고 갔는데 썰매가 바닥에 쌓인 눈을 헤치며 새팅같이 매끄럽게 내달렸다. 해는 아름답게 저물고 있었다. 세인트 로렌스만의 눈 덮인 언덕과 검푸른 바닷물은 진주와 사파이어로 만든 커다란 잔에 포도주와 불꽃을 가득 채워놓은 것처럼 보였다. 숲속 요정들의 유쾌한 수다인 듯 딸랑거리는 썰매의 종소리와 아련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애는 뜨개질한 담요 아래 벙어리 장갑을 낀 다이애나의 손을 맞잡으며 숨을 들이켰다. 너무 아름다운 꿈만 같지 않니? 나 평소와 똑같아 보여? 난 너무 달라서 내 모습도 다르게 보일 것만 같아. 넌 정말 멋져.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운 모습인걸.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방금 사촌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터라 자신도 누군가를 칭찬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프로그램은 적어도 한 청중에게는 감동의 도가니였는데 애니 다이애나에게 장담했듯 매 순서가 지나갈수록 감동은 더해갔다. 분홍색 새 실크 블라우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프리시 앤드루스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는 카네이션 생화를 꽂았다. 소문에 따르면 필립스 선생이 시내까지 가서 구해온 꽃이라고 했다. 프리시가 적막한 어둠 속 한 줄기의 빛 가운데로 올라섰을 때 애는 온몸의 전율이 흐르는 듯 했다. 합창단이 저 평온한 데이지 꽃밭 너머를 부르자 애는 천장에 천사들을 그린 프레스코아가 있기라도 하듯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샘슬론이 소커리는 어떻게 암탉에게 알을 품게 했을까를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할 땐 앤이 너무 웃어대서 옆에 앉은 사람들도 덩달아 웃음보가 터졌다. 에이번니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 앤이 웃는 것을 보고 웃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필립스 선생은 시저의 주검 앞에서 안토니우스가 했던 말을 읊었다. 매 문장을 낭송할 때마다 프리시 앤드루스를 쳐다보았다. 애는 로마 시민 한 사람이라도 앞장서 주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일어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앤의 관심을 끌지 못한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다. 길버트 블라이스가 라인강의 빙겐을 낭송하자 앤은 로다 머레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집어들더니 길버트가 낭송을 끝낼 때까지 읽기 시작했다. 다이애나가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칠 때에도 앤은 가만히 있었다. 두 사람은 11시가 되어서야 기진맥진하여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밤새 수다 떨 궁리에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였다. 모두가 잠든 듯 집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앤과 다이애나는 응접실을 통해 손님 방으로 향하는 길고 좁은 통로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벽난로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응접실을 따뜻하게 녹였다. 우리 여기서 옷 갈아입자. 여기가 따뜻하고 좋거든. 정말 멋진 시간이지 않았니? 무대에 올라가서 낭송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겠지? 당연하지. 언젠가 분명히 올 거야. 고학년이 되면 낭송해주길 다들 바라시니까. 길버트 블라이스는 고작 우리보다 2살 더 많을 뿐인데. 그런데 넌 어쩜 길버트가 낭송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할 수가 있니? 그 애가 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 부분을 낭송할 때 널 똑바로 쳐다봤단 말이야. 앤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다이애나, 넌 내 단짝 친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서 그의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침대로 갈 준비는 된 거야? 우리 달리기 시합할까? 누가 먼저 침대에 가는지 내기할래? 다이애나는 수긍했다. 하얀 잠옷을 입은 두 소녀는 응접실을 날아가듯 가로질러 손님방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동시에 침대로 몸은 날렸다. 순간 그들 아래에 무언가가 꿈틀댔다. 외마디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앤과 다이애나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못할 지경이었다. 한참을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발꿈치를 들고 2층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누구였던 걸까? 무엇이었을까? 앤이 속삭였다. 춥고 무서워서 이가 달달거렸다. 다이애나는 깔깔대며 웃었다. 조세핀 할머니셔. 왜 그곳에 계셨던 걸까? 분명 화내실 거야. 정말 끔찍하다. 끔찍한데 너무 웃겨. 그렇지 않니, 앤? 조세핀 할머니가 누군데? 아빠의 숙모인데 샬롯타운에 사셔. 매우 연세가 많으시지. 이른쯤 되셨어. 할머니도 옛날에는 어린아이였다는 게 도대체 상상이 안 돼. 조세핀 할머니가 오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 무지 엄격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어서 이번 일로 엄청 꾸중하실 거야. 우린 미니메이랑 자자. 그런데 걔가 자면서 옆 사람을 발로 찬다는 건 미리 경고할게. 조세핀 베리는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베리 부인은 두 소녀에게 다정하게 웃어 보였다. 잘 잤니? 너희들 올 때까지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조세핀 할머니가 오셨으니 너희들은 2층에서 자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말이야.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지 뭐니. 너희들이 조세핀 할머니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다이애나는 조심스레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식탁 너머로 공범자들만의 은밀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앤은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래서 오후 늦게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린드 부인 댁에 들르기 전까지 베리 씨 댁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린드 부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서 너와 다이애나가
가여운 조세핀 할머니를 간 떨어질 만큼 놀라게 했다는 거지. 베리 부인이 카모디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렀거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조세핀 할머니께서 잔뜩 화가 나서 일어나셨더래. 그분이 한성격 하시지 않니? 내가 잘 알거든. 이제 다이애나에게는 말도 한마디 안 한다고 하시더라. 애는 속상한 듯 말했다. 다이애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침대까지 달리기를 하자고 제안한 건 저였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 거라고 예상은 했어. 하지만 골치 아프게 된 건 사실이야. 조세핀 할머니는 여기에서 한 달간 머물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더 있기 싫다면서 당장 내일 돌아가신단다. 일요일이라도 상관없대. 오늘도 데려다줄 사람이 있었다면 벌써 떠나셨을걸. 조세핀 할머니가 다이애나의 몇 달치 음악 레슨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갈량이에게는 어림도 없게 생겼구나. 오늘 아침에 한바탕 했을 게 뻔해. 베리 시댁은 이제 끝났어. 조세핀 할머니가 좀 부자니? 다들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물론 베리 부인이 나한테 내색은 안 하는데 난 알아. 세상사가 다 그렇지 뭐. 전 정말 운이 없나 봐요. 저 혼자 말썽을 피웠어야 했는데 제 친구까지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애는 제 피까지 나눠줄 수 있는 애라고요. 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린드 아주머니? 조심성이 없고 충동적이니까 그렇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말해버리거나 행동으로 저질러 버리지 않니? 앤이 대꾸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면 너무 흥분이 되고 그걸 토해내고 싶어진다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 망쳐버린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린드 부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듯 점잖은 척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넌 좀 더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지 않니? 손님방 침대에서라면 더욱 그랬어야지. 린드 부인은 자신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애는 여전히 상심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는 웃을 만한 게 전혀 없어 보였다. 애의 두 눈은 심각했다. 애는 린드 부인의 집을 나와 꽁꽁 얼어붙은 들판을 가로질러 비탈 가수원 집으로 향했다. 다이애나는 부엌문으로 앤을 맞이했다. 앤이 속삭였다. 조세핀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면서? 어깨너머로 닫힌 거실문을 힐끗 쳐다보며 다이애나가 키득거렸다. 응, 화가 잔뜩 나셔서 아주 펄쩍 뛰셨어. 그리고 호되게 나단을 치셨지. 나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애는 본 적이 없대. 우리 부모님께는 나를 이렇게 키운 걸 부끄럽게 여기라고 하셨어. 할머니께서는 더는 머무르기 싫다고 하셨지. 사실 난 개의치 않는데 부모님은 신경 쓰시는 눈치더라고. 애니 물었다. 내가 버린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넌 내가 그런 애로 보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앤셜리. 그리고 어쨌든 내 잘못도 있는 거라고. 다이애나가 뚱하게 대답하자 앤이 결단했다는 듯 말했다. 내가 직접 말씀드려야겠어. 앤셜리, 안 돼. 널 산채로 잡아먹으실 거야. 나 이미 무서운데 더 놀리지 좀 말아줄래? 앤이 애원했다. 차라리 대포에 총구로 들어가는 편이 낫겠어. 그럼 신정이야. 하지만 해야겠어, 다이애나. 이건 내 잘못이고 사실대로 말씀드릴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일이라면 난 이미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고. 다이애나가 말했다. 할머니는 방에 계셔.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나라면 못할 것 같지만.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그다지 격려도 받지 못한 채 애는 사자의 소굴로 들어갔다. 마음을 굳게 먹고 거실 문 앞께까지 갔지만 문을 두드릴 때가 되니 소심해졌다. 들어오라는 날카로운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조세핀 할머니는 마르고 고지식하며 무뚝뚝한 분으로 난로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화가 전혀 풀리지 않은 듯했고 금빛으로 테두리를 두른 안경이 번뜩였다. 그녀는 다이애나일 것으로 예상하고 몸을 돌렸지만 거기에는 필사적인 용기와 무서움에 달달 떨고 있는 새하얀 얼굴과 큰 눈의 소녀가 서 있었다. 넌 누구지?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다정함이라고는 없었다. 저는 초록지붕집에 사는 앤셜리라고 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꼬마 손님은 손을 그어 모은 채 몸을 달달 떨면서 투기의 몸짓으로 답했다. 무슨 말? 그게 어젯밤 침대에서 뛰었던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러자고 했거든요. 다이애나는 그런 생각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다이애나는 정말 요조숙녀 같거든요. 그러니 다이애나를 야단치는 건 매우 부당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부당하다고? 다이애나도 뛰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양 있는 집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잖니. 저희는 그저 장난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애나를 용서하시고 음악 레슨도 받게 해주세요. 다이애나는 음악 레슨을 무척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의 기분을 알아요. 누구에게든 화를 내셔야 한다면 제게 하세요. 전 어릴 때부터 야단을 많이 맞아봐서 다이애나보다 잘 참을 수 있어요. 노인의 눈에는 어느덧 노여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린 꼬마에 대한 관심이 들어섰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쌀쌀맞았다. 그저 장난이었다니.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어릴 때는 말이다.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어. 길고 힘든 여행길을 겨우 마치고 돌아와서 잠들었는데 덩치 큰 여자애가 둘씩이나 와서 위에 밟아 눌러 잠이 깬다고 생각해보렴. 그 기분이 어떤지 알기나 하니? 앤이 간곡하게 말했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요. 정말 불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할머니도 상상력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는 침대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할머니께서도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신 거죠. 저희도 화들짝 놀랐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약속받은 대로 손님 방에서 잘 수도 없었고요. 할머니는 손님 방에서 주무신 적이 많으시겠지만 한 번도 그런 영광을 누려보지 못한 어린 고아였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조세핀 베리의 노여운 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조세핀 베리는 웃고 있었다. 걱정스레 부엌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다이애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내 상상력이 좀 녹슨 것 같구나. 사용 안 한 지 꽤 됐거든. 동정을 구하는 네 호소력이 매우 강하구나. 모든 건 보기 나름이지. 자, 와서 앉거라. 네 얘기 좀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도 재미있는 분 같고 저와 영혼이 닮은 분 같아요.
물론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마릴라 커스버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저를 올곧게 키워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분명 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침대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마릴라 아주머니를 흉보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할머니께서 다이애나를 용서해 주실 건지, 예정대로 에이버니에 오래 계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조세핀 베리가 말했다. 너가 종종 와서 내 이야기 동무가 되어준다면 그렇게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조세핀 베리는 다이애나에게 은팔찌를 주었고 여행짐을 풀었다고 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앤이라는 여자애랑 친해지고 싶어서 마음을 바꾼 거야. 날 재밌게 해주더라고. 내 나이가 되면 말이지. 말동무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 말을 전해 들은 마릴라가 한마디 했다. 내가 뭘 했어요? 매슈 들으라고 한 소리였다. 조세핀 베리는 한 달 넘게 머물렀다. 앤이 좋은 벗이 되어주었기에 그녀는 까다롭지 않은 손님으로 머물렀고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조세핀 베리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앤, 꼭 기억하렴. 샬롯타운에 오거든 꼭 나에게 들러야 한다. 내가 가장 좋은 손님방을 내어줄 테니. 앤은 마릴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조세핀 할머니와 저는 결국 영혼이 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첫인상이 그렇지는 않아요. 매슈 아저씨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영혼이 닮은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건 아닌가 봐요. 세상에 나와 닮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 멋져요.